뭐 나이 든 분들은 뇌기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도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방법론으로 제가 4S를 잘 챙기고 관리를 해주면 우리가 기혈 진액이 메말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4S가 뭐냐? 첫 번째, 스포츠, 운동이에요, 운동. 두 번째, 식사. 세 번째, 수면.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제가 지금 식사 부분도 그렇고 수면도 그렇고 S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운동도 사실은 이게 아니고 엑서사이즈인데 이렇게 좀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앞글자 S를 다 딴 거고요. 왜 외워야 되냐면 본인들이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건강이 회복이 안 되고 표가 안 나냐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식사도 면밀히 따져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운동도 그냥 마냥 걷는다라든지 뭔가 제대로 된 운동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S를 잘 챙기면 이 가속노화를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만 펑크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4개 자체도 어설프게 하시면 안 돼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4S 중에 4S를 외우셔서 내가 지금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내 몸이 피로가 회복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빨리 회복이 안 되지? 안 낫지? 그러면 이 4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1번, 2번, 3번은 괜찮은데 4번 관리가 안 되구나. 내가 1번, 3, 4는 잘 되는데 2번이 안 되구나. 1, 2, 3, 4 다 잘하고 있는데 2번이 조금 더 체계적이지 못하구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4S를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포츠는 유산소 운동을 의미합니다. 자, 왜 우리가 많은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냐면은 이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주인인 심장과 뇌를 갖다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에 우리가 주 목표는 뭐냐면 심장의 수축력, 심장의 근육량을 늘리는 게 이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 근육량을 늘린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헬스장에서 뭐 팔다리 근육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거운 부하를 걸어줘야 되죠. 그죠? 무거운 거를 들어야 근육이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심장의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은 뭐냐? 심박동이 평상시에 60에서 80회를 1분에 뛴다면 요거를 심박동수를 늘려주는 그런 행위를 하여야만 부하를 걸어줘야만 심장의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심장의 근육량이 늘어나야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도 심박동 박출량이 뛰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장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심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부하를 걸기 위해서 이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받게 되면 가령 뭐 사자나 공을 만났어요. 만나게 되면은 도망가야 되거나 아니면 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근육으로 피를 확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심장이 평상시보다 훨씬 또 이렇게 박출량도 늘어나야 되고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상황은 우리가 살면서 무수하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무수하게 접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박출량을 부드럽게 늘리는 훈련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심박출량이 확 늘었다가 다시 운동을 멈추면 자연스럽게 또 내려가면서 심장이 이제 박출량이 늘었다가 떨어지는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면서
심장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심장이 튼튼해지면 스트레스 상황에 맞닥뜨려도 나중에 견디는 힘이 훨씬 좋아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하를 걸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고, 유산소 운동을 해주니까 심장과 뇌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유산소 운동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심박수가 60에서 80회 정도 뛰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유산소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180 빼기 자기 나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180인데 나이가 지금 50세래요. 50세면 130의 분당 심박수가 나오도록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동안 해야 되냐? 최소 30분 이상. 최소 30분 이상. 얼마나? 일주일에 5일 이상. 요렇게 해주셔야 제대로 된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박수 측정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하시든지, 보통 삼성 휴대폰 많이 쓰시니까 삼성 휴대폰 삼성 S 같은 어플 보시면 심박수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박수를 최대한 180 빼기 자기 나이수만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셨어요.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효용이 있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실 건데, 첫 번째, 뇌의 기능을 촉진시켜주죠. 그래서 치매, 중풍, 파킨슨병 같은 아까 요양병원의 다빈도 입원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우리 뇌는 자, 일단 심폐 기능을 180 빼기 자기 나이만큼의 심박동수를, 분당 심박동수를 계속 30분 이상 유지하면서 그걸 5일 이상 했을 때,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동해 줬을 때 좋아지는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뇌 기능이 촉진되고 이런 게 예방되는데, 그 기전을 보면 NBMVU 해가지고 뉴로바스큘라 유닛이 돼가지고 신경 혈관 단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경이 이런 신경세포가 뉴런이라는데, 뉴런이랑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면 얘들 서로가, 혈관은 당연히 산소랑 영양분을 줄 거고, 얘들은 또 노폐물을 갖다가 이렇게 또 주거든요. 이런 신경혈관 단위가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신경 단위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얘들 실제로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로 뒤덮여 있어요, 지금. 혈관 덩어리인 거죠. 그렇게 신경혈관 단위에서 물질 교환이 잘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 박출량과 박동력이 좋으면 뇌로 충분히 많은 혈액이 보내지겠죠. 그러면 충분히 많은 혈액을 통해서 좋은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면은 당연히 신경으로 많은 영양분과 산소 공급될 거고, 노폐물도 잘 혈관으로 태울 거고, 그죠? 그런 혈관 신경 단위가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지오제네시스는 뭐냐면 혈관 신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이 들면은 큰 혈관들은 당연히 딱딱해지고 경화가 생기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 말단으로 갈수록 미세혈관들이 심박출력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구석구석으로 잘 못 가게 돼요. 피가 못 가게 되면 그 도로는 폐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령혈관이라는 게 많이 생겨요. 유령혈관. 나이가 들면요. 그래서 유령혈관이 많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피가 안 가니까 손저림 그런 것들 많이 나타날 거고, 손톱 같은 데도 보면 약간 붉어야 되는데 여기가 하얗고,
그런 식으로 모세혈관들이 많이 죽은 요령 혈관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운동을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줘서 박출을 계속 잘해주면은 혈관이 생성되는 거예요. 가령 기존의 혈관이 있었는데 얘가 폐쇄됐어요. 유료혈관이 됐어. 그러면 다시 혈관을 이렇게 우회로를 만들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체의 대단한 생존 본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 혈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뇌의 신경세포 안에서는 BDNF라고, 이거 운동을 열심히 해줬을 때 이제 생기는 건데, BDNF가 무슨 약자냐면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고 해가지고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뇌에서. 이 MVU 안에 있는 이런 신경혈관 단위에서 엄청나게 BDNF라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영양인자잖아요. 그죠? 영양인자이기 때문에 치매라든지 뭐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손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복구하고 치료하는 그런 영양물질이에요. 이런 게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이 분비된다는 게 이미 논문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뇌 NP가 뭐냐면 뉴로플라스틱시티라고 해가지고 뇌 가소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가소성이 뭐냐면 이 찰흙 빚듯이 뇌 BDNF가 많이 분비되고 운동을 계속해줘서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혈관 쪽으로 좋은 피가 많이 공급되다 보면은 이 중풍 후유증으로 뇌가 손상된 괴사된 부위가 있으면 혈관 신생하듯이 이 BDNF 물질로 인해 가지고 뇌 신경세포가 이렇게 우회로 만들듯이 만들어 가지고 아예 새로운 뇌 조직을 만들어서 뇌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아시겠죠? 그래서 뇌가 우리가 중풍 후유증 있었는데 재활을 열심히 했더니 다시 또 걷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 있죠. 이게 다 뇌 가소성에 의해서 뇌 리모델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손발을 많이 쓰고 움직임을 많이 주고 하면은 뇌 가소성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 나는 지금 내가 이미 지금 많이 뭐 무너졌으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분들 중에서도 물론 20대만큼 기혈 진액이 충만하지는 않겠지만 소모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자기 나이 180, 100이 자기 나이만큼의 그런 심과 뇌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 박출을 계속 뇌로 갖다 많이 해주면서 하다 보면은 이런 뇌 가소성으로 인해 가지고 뇌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논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이렇게 회춘을 할 수 있는 거죠. 회춘. 혈관을 새로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심장에서 많이 짜줘야 되겠어요. 그죠? 심장에서 많이 짜줘야지만 혈관도 신생할 수 있고 이런 물질도 나오는데 적당하게 걷는 운동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물질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나오면 좋겠죠. 근데 걸어가지고 이런 혈관 신생을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렵다는 겁니다. 걷는 거에 이제 문제는 심박동량이 많이 안 올라가요. 심박동량이 자기 180, 100이 자기 나이만큼 안 올라가고 거의 뭐 90, 뭐 60, 80에서 올라가 봐야 90이나 뭐 이 정도 올라가는 큰 박동량의 심장의 근육을 키울 수 없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만보 걸었어, 많이 걸었어 얘기하는데 그분들 나중에 근육량 측정해보면 오래 걸은 분들 근육량이 오히려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난 걸어서 운동했지. 운동 뭐 하세요? 걷습니다. 산책. 그거는 안 하는 사람보다는 무조건 좋아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무조건 좋은데 이렇게 심장을 써가지고 심박동수를 올려서 이렇게 혈관까지 신생해 내려면 엄청난 압으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혈관을 새로 만들려면. 이런 물질들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무조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걷는 거는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9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걷게 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걷는 것 자체가 심박수를 180 빼기 90 하면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충분한 180 빼기 나이만큼의 심박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걷는 게 뛰는 거고, 그분들 이미 요양병원에 아직 안 온 분들, 70대 이런 분들은 뛰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 우울과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현대인들이 매우 많거든요. 뭐 현대에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요런 감정들이 한 번씩 안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는데 이 우울 불안을 해소하는 데 운동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를 올리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규칙성이 생기거든요. 규칙성이 생기고 여기다가 햇빛을 많이 보게 되죠. 햇빛을 보게 되면은 우리 몸의 신경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신경전달 물질인데 부르기는 행복 호르몬으로 또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심리에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 그래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감정이 안정감이 없는 상태를 또 뜻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했을 때 규칙적인 행동을 하면서 햇빛을 봐주면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울증 약들이 보면 이 뇌 뉴런의 모습을 확대한 거거든요. 여기에 세로토닌들이 있으면 이렇게 세로토닌이 분출돼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 신경과 신경 사이의 전달 물질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이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우울증 약으로 쓰는 게 이 세로토닌이 다시 이 신경 쪽으로 재흡수가 되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이쪽에 신경전달 물질이 사라지잖아요. 그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들이 우울증 약의 기전이거든요. 우울증 약의 기전. 그래서 SSRI라고 부르는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는 약물이 우울증 약의 기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 만들어내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 규칙성을 가지고 햇빛을 바라보고 해주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 있을 때도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대사 증후군. 이게 일단 혈당, 당뇨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금 요 질병을 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세 개는 같은 세트로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가 있고,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뇨가 혈당이 혈관에서 넘쳐나는 상황이 당뇨잖아요. 그죠? 그거를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혈관 속에 있는 당을 갖다가 근육이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당겨 쓰는 거죠. 그러면 혈관 속에 있는 당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당이 넘쳐나는 것을 예방하게 되고, 고혈압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혈압이 높아지거든요. 그거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경화되기 때문인데, 딱딱해지기 때문인데, 이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도 운동을 하다 보면 펌핑을 계속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딱딱해진 것도 조금은 물러지겠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
짤 때 혈관이 이렇게 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쭉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늘어나는 행동을 인위적으로 계속 해주면 딱딱했던 놈도 조금씩 이렇게 경화가 조금 풀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혈압도 좋아질 거고, 고지혈증은 이제 혈관 속에 뭔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때라고 보면 되죠. 그런 기름때들도 좋은 압으로, 좋은 수압으로 계속 밀어내주면은 여기 찌꺼기들도 일정 부분 이제 닦여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얘들도 당연히 뭐 완치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은 완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망가진 거거든요. 이렇게 망가진 분들은 완치 개념은 아니고 더 나아진다, 약을 줄인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으면 약물의 용량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형이 좋아지겠죠. 그죠? 체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체력이 높아질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체력이 좋아야지 성과를 더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새 뭐 러닝이 참 유행인데, 이 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를 통해 가지고 퍼포먼스가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닝 열풍은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바람직하고, 그 열풍에 가급적이면 동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거 보고도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요 지금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보셔서 심장과 뇌를 튼튼하게 하고, 어쨌든 정신 기능을, 우울 불안, 그죠? 요런 거를 상당히 없애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요런 이유 때문이라도 하시는 게 좋고, 나이 든 분들은 뇌 기능,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요런 것 때문에도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60대, 70대 분들이 하면 좋을 유산소 운동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 슬로우 조깅이에요. 슬로우 조깅인데, 슬로우 조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걷는 속도 있죠. 걷는 속도가 보통 시속 4k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걷는 속도로 해서 뛰는 거예요. 시선을 전방에 두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양쪽에 붙이고, 이제 그냥 걸었을 때는, 제가 좀 시범 보여드리면, 그냥 걸으면 이렇게 걷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걷는 속도로 해서 뛰는 거예요. 시선은 전방을 바라보고, 팔은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요. 대신에 걷는 속도로 뛰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속도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빠른 걸음을 걷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요 슬로우 조깅은 속도는 느리지만 심박수를 빠르게 걷는 것보다 더 올려요. 왜냐면 이 뛰는 자세가 스쿼트를 하는 효과가 있어요. 한번 내려앉았다가 위로 차면서, 그래서 다리, 뒷다리,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 효과는 빠르게 걷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기 때문에 심박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드럽게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80 빼기 자기 나이만큼 부드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안전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인 거예요. 60대, 70대 분 보고 뛰세요 하면 뛸 수 있는 분들 10중에 한두 명밖에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요거를 평생 해야 되거든요. 평생 해야 요양병원 안 가는 거죠. 뭐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요양병원 가시면 되는 거고, 요양병원을 평생 안 가기 위해서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평생 해야 되는데, 평생 하려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하려면은 하기 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이 슬로우 조깅이라는 겁니다. 슬로우 조깅은 걷는 속도로 뛰는 거고, 요거는 심폐기능도 좋아지지만 하체 기능, 엉덩이부터 다리 근육, 복부, 이 코어 근육까지 같이 좋아져요.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요거는 60, 70대 분들 꼭 권하는 거고, 요 생로병사의 비밀 잘 아실 텐데,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슬로우 조깅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한 4, 50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조회수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일본에서 한참 그 천황도 그 심장 관련된 수술하고 나서 슬로우 조깅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일본에서 되게 유행을 했었던 운동법이거든요. 지금 또 슬로우 조깅은 요거는 아주 유효한, 아주 중요한 그런 운동이 되고요. 또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 종아리를 갖다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제2의 심장.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다리 끝까지,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혈액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와야 되는데, 동맥에서는 심장이 뿜어주는 힘 때문에 쭉쭉 가지만, 정맥으로 다시 올라올 때는 요 힘은 동맥이 짜주는 힘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맥에는 이렇게 판막이 존재하죠. 판막은 뭐냐면 역류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역류가 되려면 판막이 딱 닫히면서 피가 역류 거슬러 올라가는 거가 힘들어서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판막이 존재할 정도로 위로 올라가는 힘은 약하단 말이에요. 다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힘은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인 이유는, 종아리 근육을 키우게 되면 종아리가 수축과 이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맥을 이렇게 우리 소화기 연동동 시켜두는 것처럼 이렇게 짜줘요. 짜주면서 피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 부르고, 종아리를 잘 키워놓으면 심장에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 자체도 키워주지만 요 슬로우 조깅은 주로 앞꿈치로 착지가 되게 될 거예요. 하시다 보면. 물론 앞꿈치 말고 전체로 다 하셔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종아리가 상당히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종아리가 굵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여성분들 종아리 굵어지면 보기 싫다. 그렇게 여자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남자만큼 굵어질 수가 없어요. 호르몬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심장이 튼튼해지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은 무조건 유익한 운동법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공원 가보면 이제 공원에서 뭐 시청이든 구에서 그 운동기구들을 많이 이제 공원에다 비치해 놓잖아요. 근데 그 운동기구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하가 안 걸리는 운동기구들이 너무 많아요. 뭐 돌리고 하는 거 있죠. 막 돌리고. 이거는 아무런 부하가 안 걸려요. 부하가 안 걸리면 걷는 게 운동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걷는 게 심장에 큰 부하를 못 주듯이 무게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돌려봐야 그냥 뭐 피 잠깐 통하게 만드는 정도인 거지, 이게 근육이 소실되는 거 크게 막을 수도 없고 근육 생성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충분히 쉬었다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햇빛 보면서 슬로우 조깅을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운동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충분히 느끼시고 운동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혈관이라는 거는요, 70%가 막힐 때까지는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관이 지금 평상시에 심장의 박동수를 늘리는 거를 안 하던 분들이 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런 분들이 갑자기 운동을 무리하게 해버리면 흉통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거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운동을 했을 때 갑자기 심장이나 혈관에 이 부하를 걸었더니 심장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운동 즉시 중단하고 내과 가셔가지고 초음파를 보든지 뭐 CT를 찍어보든지 검사를 하셔야 돼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괜찮을 건데, 운동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심장이 쪼이고 아프고 이러면 중단하시고 가서 영상 한번 찍어보시고 문제없다 하면 하셔도 돼요. 근데 혈관이 막혔다 하더라도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심장병의 가장 끝판대장이 관상동맥 협심증, 그죠? 관상동맥
막히는 질환들, 협심증, 관상동맥이 막히는 이런 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질환은 심장으로 가는, 심장을 둘러싼 혈관들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죠? 심장 자체에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히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도 예전에는 유산소 운동하면 안 되는지 알았어요. 1970년대 이전에. 근데 1970년대에 어떤 이제 의사가 이런 심장병 가지고 있는 분들을 데리고 마라톤을 해보자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 관상동맥 심장 질환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서서히 단계를 끌어올려가면서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10명이었나? 대략 한 10명 중에 1명만 중도 탈락하고 나머지는 전부 완주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질환을 들고 있었던 분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그런 실험이었대요. 실험.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죠. 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이 마라톤 실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이런 사람들은 더 해야 한다. 뭘? 운동을. 심폐지구력 올리는 유산소 운동을 더 해야 된다라고 지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 전문 쪽으로 하는 내과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심장 질환이 있다고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해야 돼요. 그런데 운동 안 하다가 했는데 참고 하시지 말라는 거지 계속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운동 안 하던 분들이 하게 되면 우리 헬스장 가서 운동 안 하다가 오랜만에 운동하면 근육통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아무리 무거운 거 들어도 근육통이 안 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적응하고 나면 똑같아요. 심장도 근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엔 통증이 반드시 올 거예요. 관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관절 통증이 계속 있는데 참고 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관절 통증이 있으면 당장 무릎 아프면 좀 쉬어야 돼요. 쉬라는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쉬셨다가 신호가 통증이 회복되고 나면은 다시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고 그 시작하실 때는 전에 했던 강도보다는 조금 약하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응 기간을 충분히 주면서 예열을 거쳐서 서서히 올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내가지고 막 처음부터 180 빼기 나의 심박수만큼 하랬더니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서서히 하세요. 서서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는 60대다. 그러면 180 빼기 60 하면은 120의 심박수를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120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 100만 가는 거야. 100만. 심박수를 한 100 정도만 올려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슬로우 조깅을 속도를 아주 천천히 가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다 보면은 심박수가 당연히 조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심박수 조절하시라는 거고 나중에 120으로 했는데 나는 너무 지금 1시간 정도를 해도 크게 부담이 없어. 그러면 더 올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125, 130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심박수를 올려도 내가 크게 피곤하지 않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개운하다 하면 그만큼 심장 기능이 튼튼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 운동한 분들의 심장의 이제 사진, CT 같은 거 보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자심실이죠. 자심실에서 전신으로 이제 혈액을 보내주는데 이 자심실의 이 근육들이 되게 두툼해요. 이게 근육량이 늘어난 거예요. 근육량이 늘어나가지고 두툼해가지고 짜주는 힘이 당연히 세겠죠.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마라토너들이라든지 진짜 전문 체육인들 이런 분들은 자심실이 비대인데 크긴 큰데 근육으로 큰 거예요. 우리 신부전도 자심실 비대대인데 그거는 병적인 상태로 이제 약하게 부어 있는 거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을 튼튼하게 자심실이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못합니다. 그 오래 못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습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운동은 좋은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다 아는데 습관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운동하고 나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의지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게. 가령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화장실 가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한다는 말은 뇌의 에너지, 의지력, 요거는 가로 열고 뇌의 에너지 소모. 할까 말까 그런 고민하면서 에너지 소모하는 게 없어야지 그게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는 뭐 반드시 뭐 할 거야. 목표 설정. 목표를 설정하면서 의지력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면 판판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서 장점은 의지력과 상관없이 그냥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은 뭐냐면 목표 설정도 필요 없어. 내가 요양병원에 가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진짜 힘들지만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되면은 내가 뭐 99세 88에 살고 이런 건 몰라. 나중 되면 그런 거는 지금 내 관심사에서 없고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핵심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그리고 이거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강화학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반복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을 해주면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안 시켜도 나갈까 말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지금 뭔가 힘든 일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하고 있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의지력과 관계없이 목표랑 관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뿐만 아니라 뭐 식사도 습관이죠. 식습관, 그 다음에 운동 습관 말고도 뭐 내가 뭐 책 읽는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은 많이 하고 안 좋은 습관은 안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면은 그냥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나중 되면 몇 년 지나면 훌륭한 사람이 돼 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의 뭐 성공 법칙을 보면 딴 거 없어요. 진짜 하루하루를 그냥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런 그 사람들은 별 의지력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대로 했다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신호를 습관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신호를 갖다가 따라서 뭘 하는 게 좋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운동을 할 때 점심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신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양치질하고 뭐 아침 식사를 먹고 나자마자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 나는 뭐 퇴근하자마자 헬스장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신호가 필요해요. 신호를 설정하고 운동할 때는 항상 이 운동하러 가기까지 마찰이 없어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 헬스장 가기로 했어요. 헬스장 가기로 했으면 집 또는 자기의 일터랑 먼 데보다는 가까운 데에 짐을 잡아야 거기 운동장을 잡아야지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표 한 발을 이루기 쉽도록 마찰을 없애는 장치를 걸고 그 다음에 신호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강화학습 돼가지고 의지랑 목표랑 상관없이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요양병원 안 가기 이런 큰 목표는 사실 크게 도움 안 되고 소소한 목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은 1분만 운동하기
이번 일주일은 1분만 운동하기. 그러면 1분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뭐 안 되면 30초만 운동한다. 문 열고 요렇게 뛰어서 30초 딱 하고 하면 오늘 미션 클리어 한 거예요. 요렇게 소소한 목표는 뭐 이번 일주일은 1분만 한다. 요런 식으로 목표 설정하면 요게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그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뇌를 속이는 거예요. 이 아주 사소한 목표지만 이 사소한 목표라도 달성을 했다는 것 때문에 뇌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가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그래서 뇌를 잠시 속여도 되는 거예요. 1분만 해도 된다는 거죠. 1분만 클리어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이 사람은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완수해낼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신감을 생성시켜주는 몸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목표를 설정하는 건 괜찮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소소한 목표를 가지고 큰 목표는 설정하지 마시고 의지력에 의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100% 깨집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운동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저는 습관 만드는 거를 좀 잘 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운동 지금 몇 달째 계속 잘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그냥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 습관을 만들어서 운동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식사는 일단 좋은 거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안 좋은 거를 안 드셔야 돼요. 안 좋은 거를.